제13차 확대 관부 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은 오직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으로 우리 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득권을 누리려 했다면 결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과 시민이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10년 넘게 재창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합창만 되고 재창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는 2013년 6월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공식 기념 행사를 광주 시민이 외면하게 만들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정부가 참으로 옹졸하고 한심합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족합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를 페루나로 비난했던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사형 집행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많은 사건들이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통해 조작 사건임이 드러나고 법원의 재심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국가기관들 중에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참여정부에서 부족한 대로 과거사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없었고 어두웠던 과거사를 반성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정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필코 정권 교체를 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임을 천명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참 스승의 헌신과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밝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등불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침몰한 배 속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제자에게 입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몰하는 배 안에 남아서 아이들에게 아이의 생명을 기원했던 단원고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참 스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스승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사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늘 강기훈 사건 24년 만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91년 당시에 제가 신상규 당시에 강력 부장 검사에게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너 시간 접견을 거부하는 신상규 검사에게 항의하면서 밤샘 조사를 받고 초췌한 얼굴로 검사실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다행히 처음 접견했던 우리 강기훈 씨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에 못 이겨서 그 다음 날 어느 정도 자백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허탈했습니다만 결국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던 그 시절의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희는 독재 정권에 싸우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동지의 목숨마저 버리게 하는 그런 지각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독재 정권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그의 추구가 되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강기훈 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도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을 위한 싸움은 그에게 남은 것은 병마와 생활고입니다. (91년에) 일어난 한국판 드레이피스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이 사건에서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해서 제대로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심심한 답답함이 오늘 무죄 확정으로 조금 벗겨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강기훈 씨를 파렴치범으로 조작한 검사들, 유죄 판결에 가담한 판사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무죄 확정이 우리 사법의 정의와 양심이 되살아나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18 사흘 앞둔 오늘입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 배결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 헌법의 영혼인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이어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복원시킨 뿌리입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열을 시키는 갈등 조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합니다. 5.18 민주정신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대창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결의하고 채택했는데도 보훈처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아리랑이나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북한 영화에 나오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노래이고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는 것인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5.18 정신을 욕보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바로 이 정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 기념식을 방해하고 국민 분노를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당정청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입장과 재량권을 얻어낼지 의심이 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분립에 기초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청와대 비서실에 국회 출장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우리 정치사에 남을 사회적 대타협이 청와대에서 뒤집히고 여야 합의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침에 따라 번복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이행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며 양당의 대표들이 국회를 대신해서 서명까지 끝낸 합의임을 거듭 확인드립니다. 이제 협상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합의의 이행이냐 파기냐의 분명한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선동 대신 당당하게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세금 폭탄 발언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도, 국민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복지부 장관을 내세워서 세대 간 도적질을 운운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욕하는 것도 대통령의 태도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 당은 언제든지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상대를 원할 뿐입니다. 만약 이대로 연금개혁이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네, 다음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죠. 예, 제가 회관부에 나오는데 이번엔 어떻게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5.18 기념식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쓰기로 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않는 것은 자기부정입니다. 또 지금 국회의장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장 말도 그렇게 안 듣는가,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지난해 말 새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국회 선진화법 덕분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 악법이라고 합니다. 두 분 후 전직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제가 다시 들려드립니다. 강창희 전 의장께서는 퇴임 기자회견 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대본이 통하더라. 일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만 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다. 양보할 생각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 단상 점거를 직접 체험했던 김형호 전 의장은 최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야 극한 대립의 병폐가 개선될 희망이 보인다.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긍정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서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역대 새누리당 의장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엉뚱한 선진화법 탓을 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법의 사회적 대타협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 당 지도부의 문서 파동이 보도됐는데 내용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왜 외부에 언론에 노출되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는 신의가 생명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그걸 폐기하기로 했으면 밖에 노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도부의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헌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4.29 재보궐선거 이후 많은 논란과 잡음이 있었습니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원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스승의 가르침으로 알고 더 넓게 듣고 그리고 더 깊게 여기면서 당의 화합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화합과 단결입니다. 우리끼리의 갈등과 분열은 국민 눈엔 그저 자기들끼리의 싸움만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보궐선거 직후 개별적인 선거평가는 자제하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선거평가와 의원 워크숍을 통한 평가 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대표께도 당혁신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께서도 혁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최고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당분간 서로 간의 절제의 시간, 휴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당의 분열이나 분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입니다. 당이 계파를 초월해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민심이고 당심입니다. 분열과 분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호남 민심을, 국민의 민심을, 당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합과 단결 그리고 유능한 정당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꼭 이루라라는 것이 당원의 바람이고 호남의 민심이고 국민의 기대라는 점을 우리 서로가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쇄신과 혁신, 화합과 단결,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점을 서로 깨달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120일간의 여야 국민 대타협 기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숨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당 대표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야당은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그냥 개혁의 포장 정도로만 흔들다가 야당이 반대하면 못 이기는 체하고 다시 속으로 감출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다 합의하고 사인해서 처리하려고 했더니 회방 놓기를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어찌 정치를 이루어가도록 촉진시키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여야 간에 어렵게 타협한 정치를 실존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사실상의 공개적인 공작적 행태이며 정치를 망치는 매우 개탄스러운 정치 파괴의 행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청와대는 실종시키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후임 총리 인선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실종되고 있습니까? 총리 공백 상태가 3주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인사 참사가 또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 오리무중이고 지지부진입니다. 이쯤 되면 인사 고질병을 넘어서 인사 불치병 수준입니다. 총리의 사퇴 논쟁이 격화되던 시절에 총리가 사퇴하고 공석이 되면 국정 공백이 된다고 부르짖던 여당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청문회 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수첩을 버리고 폭을 넓히고 광장으로 나오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백수호 문제에 대해서 홈쇼핑은 책임지고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전액 환불하라는 소비자 보호원의 권고를 끝내 거부하고 먹다 남은 제품만 부분 환불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가짜 백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이업 우피소는 조사 기간마다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성 논란이 있는 식품입니다. 독성 논란이 있는 식품을 다 먹어서 없는 사람, 다 먹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보상을 안 해주고 먹다 남은 것은 보상해주겠다. 이 어찌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홈쇼핑 업체는 가짜 백소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전액 환불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정당에게 선거는 때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 패배 자체가 매우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힘든 것은 선거 패배 이후에 저희 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많은 당원과 국민들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혁신하라.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과 평가, 그리고 이후 당을 어떻게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해서, 그리고 어떻게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판 논리나 서로 니탁내탁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공천 지분 운운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민과 당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의 단합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이제 강도 높은 당 쇄신 수습 방안을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조속히 만들어내는데 당내 총의를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지도부가 책임있게 그 일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35주년을 맞는 5.18 기념식이 다시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2011년 유신에 반대한 민주화운동을 종북활동으로 폄하하는 동영상을 배포했고 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우편형 동영상을 상의해서 당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9.11 테러를 비교하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도외시한 채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5.18 단체가 묵념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단체처럼 묘사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해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한거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지표로 자리잡은 중요한 날입니다.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갈등을 유발해 왔던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 예,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고생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0세부터 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누리과정 재원 떠넘기기로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식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양보로 333조 원의 재정 절감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20%를 국민연금도 못 내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50%가 조금 넘는 분들만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빈곤율은 OECD 국가의 지금 4배 내지 5배고 자살률은 무려 40배 내지 5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불효 국가의 오명을 빨리 벗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추계라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할 경우에 세금 폭탄이 1,702조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02조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 대체율을 높였을 때 지급할 액수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도에 나왔지만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32만 5천 원이고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엉터리 논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의 선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공적 연금에 대한 논의는 일괄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일괄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 발언 듣겠습니다. 당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임 지도부를 일찍이 경험하셨던 분들도 이 지도부가 원만하게 잘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91년 5월에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하면서 비롯됐고 강기훈 씨는 그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안 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공안 정국이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의 특별히 주임검사와 공판관여검사
그리고 주심 판사의 양심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판 직후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판사였어요. 어디에 근무했는지는 여러분이 제 이력을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요. 어떤 소문이냐 하면 당시에 사실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재판부와 또 공판부 양측이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 회식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그런 회식 관행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재판을 재판부가 기소한 검찰 측에 좀 유리하게 봐달라 하는 그런 암묵적인 로비의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역시 결심 공판 이후에 재판부와 공판부가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루머이니까 제가 합니다 이렇게 들은 거, 그 당시 루머를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술이 만취한 주심 판사가 사실 결심을 하면은 그 두꺼운 수사 기록이 첨부된 요즘은 이제 뭐라고 하죠? 기소 일본주의,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 해서 수사 기록이 공판 기록에 이렇게 같이 따라 붙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수사 기록이 공판 기록에 같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록이 두껍죠. 그래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집에 가서 보려고 그 회식 마치고도 그 보따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술이 취한 관계로 부주의했던지 그 기록이 분실됐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우연찮게 발견한 분이 택시 기사로 저는 기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또는 그 쓰레기 하치장에 뭐 그 정리하는 청소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게 보통 그냥 없애버릴 쓰레기가 아닌 듯해서 그걸 다시 기록의 주인이 수사 기록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있어야 될 재판부의 기록이 재판 이후에는 소유물이 재판부가 되겠죠. 분실로 인해서 그 분실물 회수가 검찰에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그 결심해서 선고해야 되는 기록물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 것이죠. 요즘 가벌을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시지만 가벌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네.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은 뭐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라는 믿음이 사실 공판부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사실심을 담당하는 재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점 잡힌 재판부가 제대로 그 다툼의 충분히 쟁점이었고 다투었던 그 사건의 핵심이었던 필적 감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24년 만에 드러난 것인데요. 24년 동안 그 공판부와 또 주심 판사는 그저 양심을 닫고 외면하고 있으면 잘 살고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24년 동안 인권이 희생됐고 한 사람의 인생은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을 한 결과 그 당시 우리 민주주의는 지체됐고 공안 정국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그분들이 고백하지 않은 이상, 양심 고백하지 않은 이상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만으로 재판이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심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루머 가지고 뭐 밝힐 수도 없었어요.
제가 2000년 이 사건의 서울지검에 아마 그때 그 당시 뭐 지검장이었는지 부장검사였죠. 강신우 부장검사가 대법관 2000년에 최초로 대법관 이사청문회 할 때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저도 이 사건은 당연히 사실은 팩트는 무죄다라고 그때 추궁을 했지만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뭐 이런 루머 가지고 제가 그것을 추궁하기에는 자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양심에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청사 앞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수사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비밀장부는 없는 것 같더라. 이제 출구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깃털도 못 대고 꼬리도 못 대는 홍준표 지사의 경선자금 1억 원과 이완구 전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금 3천만 원 가지고 실갱이를 벌리다가 이제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설마 그 통 큰 성완종 회장이 1억 3천만 원 좋니 안 좋니 자기 사후에 그거 판단해 달라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걸로 자기 인생을 걸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나 이 성완종 사건에 임하는 검찰을 보면 큰 죄는 잘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고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시나리오만 만드는 그런 수사를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4.19 재보선 때 한 20여일간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열심히 유권자들과 접했는데 결과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모두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음 총선 대선이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언론에다 대고 전부 리탄 내탄만 하고 거기에 또 엊그제 한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조치를 했던 것도 제가 당에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영민 후보의 막말 사건이 있어도 누구 하나 조치한 적이 없었고 지난 대선에서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어도 누구 하나 조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떻든 그런 조치를 통해서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 알 수 없는 얘기만 합니다. 알 수 없는 얘기가 뭔가 알 듯 말 듯 합니다. 친노 패권주의 없애라. 친노 수장으로서만은 안 된다. 저도 그 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아까 오영식 최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쇄신책 또 다음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는 이런 당의 어떤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로만 또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얘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병헌 최고 얘기했지만 공멸이 아니냐. 국민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 함께 모여서 변화를 의논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당사자인 최고위원으로서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 책임 부분에 대한 요구가 너무 황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패권주의 청산이 정확하게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인사 문제 하면 되고, 공천권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럼 공천권 포기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시스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듯 말듯한 이런 얘기만 하고, 제가 들어서도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요구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더더욱 공멸하고 무너질 요구들인 것입니다. 이젠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 총선,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쇄신책을 함께 논의해야만 공멸을 면할 겁니다. 이제 선당 후사 정신으로 모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 당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함께 의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